잠깐요. 이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전, 지방의 작은 은행 창구 앞에 73살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들 친구라고 했습니다. 은행까지 데려다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26살 여자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면서 그 아래에 무언가를 끼워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 눈을 내려 읽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옆에 그분 위험한 사람입니다. 경찰 부르고 있어요. 화장실 간다 하시고 비상구로 나가세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목에서 막혔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쪽지를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73해를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오늘 하기로.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월의 첫째 주, 경남 진주 외곽의 작은 동네에 아침이 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누워서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나와 물을 올렸습니다. 보리차를 끓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해놓은 밑반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김. 밥을 지어 혼자 조용히 먹었습니다. 73살, 혼자 산 지 12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61에 갔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자녀는 둘이었습니다. 아들 재만이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딸 미경이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둘 다 자기 살림이 바빴습니다.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말순 할머니는 씩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는 혼자서도 잘 사네. 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거지요. 그날 아침 밥을 먹고 나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12년 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가입했던 것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12년 통장 잔액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자 포함 3,200만 원. 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아들, 딸한테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손 벌리기 싫어서, 그리고 언제 쓸지 몰라서, 그 언제가 이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민준이 대학 등록금이 이번에 많이 부족해서요. 민준이는 손주였습니다. 재만이 큰아들. 올해 대학교 2학년. 얼마나 부족하니? 400만 원이요. 장학금이 줄었대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3,200만 원. 400만 원쯤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병원비도 쓰고 생활비도 보태고. 말순 할머니는 옷장에서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감색 재킷에 검은 바지. 귀한 날에 꺼내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많았지만 정갈하게 빗어 넘기면 괜찮았습니다. 핸드백에 통장을 넣었습니다. 도장도 넣었습니다. 신분증도. 문을 나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해줄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봤습니다. 연두색 잎이 돋아나는 가로수, 봄꽃이 핀 화단, 평화로운 아침 거리. 버스가 두 정거장을 달렸습니다. 은행 앞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은행까지는 50m. 천천히 걸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김말순 할머니 아니세요?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훤칠했습니다. 차림새는 깔끔했습니다. 남색 점퍼에 회색 면바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치아가 드러나는 환한 웃음.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누구세요? 아이고 맞다. 저 이진수예요. 재만이 형 친구요. 재만이는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재만이 친구요? 네. 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어요. 재만이 형 집에 놀러 자주 갔었는데 할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라. 말순 할머니는 기억을 뒤집어 봤습니다. 아들 친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름까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지금은 여기 사는가요? 네, 요즘 일이 생겨서 진주에 내려와 있어요. 마침 오늘 저도 은행 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같이 가도 될까요? 오래간만에 할머니 뵈니까 반가워서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지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재만이 형이 요즘도 서울에 계세요? 응, 서울에 있어요. 형이 저한테 할머니 얘기 자주 했어요. 혼자 사신다고 걱정된다고. 뭘 걱정해. 잘 지내는데.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할머니 정정하시다. 저번에 형이 할머니가 혼자 버스 타고 장 보러 다니신다고 했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열게요. 고마워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제가 뽑아올게요. 그러더니 번호표를 들고 오면서 말순 할머니 핸드백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통장 가져오셨어요? 서류 작성해야 하니까.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서류 작성이 좀 복잡하거든요. 말순 할머니가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서류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재만이 친구니까. 아들 친구면 내 사람이지. 통장을 꺼내주려 하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볼게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척척 서류 용지를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너무 능숙했습니다. 마치 해본 적 있는 사람처럼. 하지만 또 생각했습니다. 금융이라는 사람일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47번 고객님. 남자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가시죠. 말순 할머니가 따라서 일어섰습니다. 남자가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순 할머니 바로 옆에 딱 붙어서. 그것이 말순 할머니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이렇게 바짝 붙어 걷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미 창구 앞에 와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의 이름은 한지수였습니다. 26. 이 은행에 입사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지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꼼꼼했습니다. 남들이 그냥 넘기는 것을 잘 잡아냈습니다. 은행 일을 하면서 지수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고객의 표정을 읽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에 오면 편안합니다. 볼일 보고 인사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드물게 뭔가 다른 표정을 가진 고객이 옵니다. 어딘가 눌린 것 같은 표정,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은 표정. 47번 고객이 창구 앞에 앉았을 때 지수는 바로 그 표정을 봤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일은 넘어 보이는 분, 차림새는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참는 것 같은 눈. 그리고 옆에 남자, 30대 남자가 할머니 창구에 따라왔습니다. 보통 가족은 한 발 뒤에 섭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창구에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가 말하려는 순간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적금 해지하러 왔어요. 전액이요. 현금으로 주세요. 지수가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본인이 직접 오셨어요? 네, 내가 왔어요. 오늘 전액 해지 맞으세요? 이번에도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맞아요. 빨리 해주세요. 바쁜 일이 있어서. 지수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께 여쭤보고 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같이 오다 보니까. 지수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친구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진수요. 지수가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실 수 있어요? 남자가 잠깐 굳었습니다. 저요? 왜요? 동행 확인 절차예요. 남자가 웃으면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지수가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이진수, 나이는 32살. 지수는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서류를 꺼내는 척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남자의 눈이 창구 서랍 쪽으로 자꾸 갔습니다. 현금이 나오는 서랍.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라는 신호. 지수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건 아들 친구가 아니다. 그 순간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자주 잊어버리셔서.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밀번호를 대신 알고 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한다. 지수는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이 남자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이다.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셔야 해요. 규정이에요. 그냥 말해드리면 편하지 않겠어요? 안 됩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그 표정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는 척하면서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볼펜을 쥐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확인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서류 아래에 메모지를 숨기고 볼펜을 눌러 썼습니다. 최대한 작게, 최대한 빠르게.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옆에 그분 위험한 사람입니다. 경찰 부르고 있습니다. 화장실 간다 하시고 비상구로 나가세요. 비상구는 복도 끝 왼쪽이에요. 쓰면서 남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수는 평범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 쓰고 메모지를 서류 아래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확인해 보시겠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2장이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지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고개를 살짝 내렸습니다. 읽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남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해지하신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드리면 될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현금으로요. 지수가 남자를 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큰 금액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얼마나요?
5분 정도요. 그 사이에 지수는 발 아래 긴급 호출 버튼을 발끝으로 눌렀습니다. 경비실로 신호가 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수는 화면 뒤쪽으로 경찰 신고 앱을 열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치 업무 처리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서류를 지수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달랐습니다. 읽었습니다. 지수가 눈으로 말했습니다. 빨리요, 할머니. 할머니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순간이 한 초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완벽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메모지를 서류 사이에서 손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자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이가 있으니.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복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등 뒤에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앞만 봤습니다. 복도 끝, 왼쪽, 초록색 불빛이 보였습니다. 비상구, 말순 할머니가 비상구 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 할머니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뛰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73의 몸으로 뛰는 것은 젊은 사람의 뛰는 것과 다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몸은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비상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빨리 내려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창구에서는 남자가 할머니가 복도를 걷는 것을 보다가 화장실 방향이 아닌 것을 알아챘습니다.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수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서명이 아직 한 군데 남았어요. 됐어요. 아니에요. 안 하시면 처리가 안 돼요. 남자가 지수를 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수가 흔들리지 않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비켜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쪽 경비실에 이미 연락이 갔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남자가 창구를 손으로 밀쳤습니다. 지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가 복도로 달렸습니다.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잡아주세요. 경비실이요. 은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일어섰습니다. 그 사이에 할머니는 계단 아래층에 다 내려왔습니다. 비상구 출구문을 밀었습니다. 찬 공기, 골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 할머니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골목 끝, 큰 도로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도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은행 경비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요. 경비원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경비원을 보고 할머니를 보고 돌아섰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남자가 뛰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이 골목을 빠져나가면 큰 시장 거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군중 속으로 섞이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남자가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모퉁이 안쪽에 시장 골목이 있었습니다. 오전장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좌판이 즐비했습니다. 채소 파는 할머니들, 생선 파는 아저씨들, 장 보러 나온 사람들, 남자가 그 사이를 헤치고 달렸습니다. 비켜요. 뭐야 저 사람이. 사람들이 놀라 피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생선 좌판을 들이받았습니다. 생선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생선 파는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속도가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경비원들이 따라잡았습니다. 한 명이 남자의 점퍼를 잡았습니다. 남자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못 나. 두 사람이 엉켜서 넘어졌습니다. 시장 바닥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잡아요. 뭔 일이야? 경찰 불러요. 이미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지수가 은행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2분 전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경찰차 한 대가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남자는 경비원에게 잡혀 바닥에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한편 말순 할머니는 큰 도로 옆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편의점 안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숨이 좀 찬다. 물 가져다 드릴까요? 응, 고마워요. 차가운 물을 받았습니다. 두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물컵도 떨렸습니다. 그래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물이 들어가자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걸어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맞다. 저 이진. 아이고 맞다. 저 이진수예요. 그 웃음이, 그 환한 웃음이. 말순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어? 그리고 지수가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나중에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쪽지 쓸 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나올지 걱정이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지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게 2가지였어요. 2가지요? 하나는 그 남자가 눈치챌까봐. 만약 눈치채면 할머니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또 하나는 할머니가 제 쪽지를 못 읽으시면 어쩌나. 글씨가 너무 작으면 어쩌나. 아니면 읽어도 이해를 못하시면 어쩌나.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다 됐잖아요. 네. 할머니 눈 보고 알았어요. 읽으셨다는 거. 어떻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쪽지 읽기 전이랑 읽은 후가 달랐어요. 읽기 전엔 뭔가 누른 것 같은 눈이었는데 읽고 나서는 결심한 눈이었어요. 동료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 씨, 엄청난 거예요. 그게. 지수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동료는 알았습니다. 그 20초가 얼마나 긴 20초였는지, 남자가 옆에 있는데 그 앞에서 쪽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겁나는 일이었는지. 지수는 그것을 했습니다. 말없이, 티내지 않고, 손이 떨리면서도. 7단계. 충격 반전 진실의 전모. 경찰서에서 밝혀진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이진수, 본명 박철민, 32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이른바 현장 수거책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조직의 수법은 정교했습니다. 먼저 노인 단독 세대를 타깃으로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정보, 금융정보, 가족관계 등이 불법으로 수집됩니다. 그리고 사전 전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금융기관 직원,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합니다.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즉시 현금화해서 안전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겁을 먹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남자 같은 현장 수거책이 투입됩니다. 지인인 척, 가족 지인인 척, 도와주러 온 척, 은행까지 따라가서 현금이 인출되는 순간 가로채는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말순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있어요? 말순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한 3주 전에 저축은행이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계좌에 이상한 거래가 감지됐다고. 그래서 확인하겠다고만 하고 끊었는데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할머니를 타깃으로 정한 거예요.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요?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빠져나갔을 거예요. 이름, 주소, 심지어 아들 이름까지 조직이 미리 파악하고 접근한 거예요. 말순 할머니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아들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실제 가족 이름을 대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은행으로 걸어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재만이 형 친구예요. 그 웃음이, 그 자연스러운 웃음이. 말순 할머니가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말 들었으면 돈 다 날렸겠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조직 수법상 한 번에 전액을 가져가요. 말순 할머니가 눈을 뜨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3,200만 원, 12년, 매달 20만 원씩. 남편이 갔을 때 빈손으로 있기 싫었습니다. 뭔가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트 시식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3만 원씩. 그렇게 2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2년이 모여 3,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돈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직원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요. 만날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말순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만아,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 시간에? 말순 할머니는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있잖아, 오늘 은행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 아들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다 말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재만아, 너 친구 중에 이진수라고 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없어요, 어머니.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이름 없어요. 역시 그렇구나. 어머니, 다치신 데 없어요? 없어. 다리가 좀 아프다. 계단 뛰어내려오느라.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울었습니다. 조용히. 그런데 확실히.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재만아, 울지 마. 엄마 멀쩡해. 어머니가 그 남자 따라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따라갔잖아. 은행 직원 아가씨가 살려줬어. 아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직원분께 제대로 감사 인사드려야 해요. 내가 하려고. 내일 가보려고. 어머니,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제 이름 대도 저한테 먼저 전화해요. 알겠어요? 알겠어. 진짜로요. 확인도 없이 믿으시면 안 돼요. 알았다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봄 하늘이 여전히 맑았습니다. 이 하늘 아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말순 할머니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달리 혼자였습니다. 당당하게 혼자서 지수가 창구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먼저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앉아 있어. 지수가 다시 앉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창구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구 너머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순 할머니가 지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창구 너머로 지수가 굳었습니다. 아가. 지수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쪽지 쓸 때 손 많이 떨렸지? 지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글씨가 작았는데도 다 읽었어. 내 눈이 아직은 좋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지수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계단 내려오는데 다리가 얼마나 시큰하던지. 그래도 내가 쪽지에 빨리라고 썼잖아. 그래서 뛰었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놀랐지. 근데 더 고마웠어.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했어요. 그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나한테는 전부였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창구 너머로. 아가, 내가 내 목숨이랑 전 재산을 살렸어.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받아. 고맙다는 말. 지수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네. 말순 할머니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받아.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돈 아니야. 지수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꽃무늬 있는 손수건. 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글씨체로 썼습니다. 눈물 닦을 때 써라. 고맙다. 말순. 지수가 메모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동시에 말순 할머니도 웃으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뛸 줄 몰랐어. 내 덕분에 아직 달릴 수 있다는 거 알았어. 지수가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다음부터 은행 오실 때 이상한 분이 따라붙으면 바로 저한테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그럴게. 이제 우리 안면 텄으니까 자주 올게. 지수가 웃었습니다. 오세요. 제가 제일 잘해드릴게요. 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잘 있어, 아가. 네, 할머니도 조심히 가세요. 무릎 괜찮으세요? 응, 오늘은 괜찮아. 말순 할머니가 은행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감색 재킷, 검은 바지,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 할머니가 문을 밀었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안으로 할머니가 걸어나갔습니다.
지수는 손 안에 손수건을 내려다봤습니다. 꽃무늬, 새것, 그리고 메모지. 눈물 닦을 때 써라. 고맙다. 말순. 지수는 그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시장 골목에서 남자가 잡힌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선 파는 아저씨 이름은 황봉수였습니다. 58. 이 시장에서 25년을 장사했습니다. 남자가 달려와 좌판을 들이받았을 때 황봉수 씨는 처음에 그냥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해요. 그런데 뒤에서 경비원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잡아요. 황봉수 씨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자가 미끄러진 틈에 경비원이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은 황봉수 씨의 좌판이 남자의 발을 잠깐 잡아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황봉수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한 것도 아니야. 생선이 미끄러운 게 도움이 됐지.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도움이 된 거야. 황봉수 씨는 그 말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도 장을 열고 앉아 있었던 것, 그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전장을 보러 나온 60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정옥희. 그 시장에서 30년째 장을 보는 단골이었습니다. 남자가 뛰어오고 경비원이 뒤따르는 것을 봤을 때 정옥희 씨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길 막아요. 저 사람 못 가게.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좌판 사이를 좁혔습니다. 남자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몇 초가 경비원이 따라잡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옥희 씨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경로당에서 했습니다. 내가 뭘 한 것도 없어. 그냥 길만 좁혔지. 옆에 있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길 좁힌 게 도운 거지. 그게 다 모이면 잡히는 거야. 정옥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네. 그날 시장 골목에서 남자를 잡는데 도움이 된 사람은 많았습니다. 경비원, 황봉수 씨, 정옥희 씨, 이름 모를 아주머니들. 그 누구도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남자는 잡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안전했습니다. 3,200만 원은 지켜졌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것이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수는 퇴근 후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 어머니는 전라도에 계셨습니다. 62살. 혼자 사셨습니다. 지수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응, 나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어.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작년 가을에. 검찰청이라면서 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엄마, 그래서? 그때 끊었어. 왠지 이상해서. 지수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지수야, 엄마가 그때 왜 끊었는지 알아? 왜? 너한테 먼저 확인해 보려고. 내 통장이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알 거 아니야. 지수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잘했어. 그렇지? 나도 잘했지? 응, 진짜 잘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오늘 잘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이 아니야.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 남자 앞에서. 지수가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너 은행 직원 된 거 처음엔 별로 안 좋아했잖아. 응, 알아. 안정적이긴 한데 좀 따분하지 않냐 싶어서 그랬지.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창구 하나가 누군가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뭐가? 그냥 그 말.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건강해. 밥 잘 먹고. 응, 엄마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그 불빛을 한참 봤습니다. 자기 자리, 창구, 매일 앉는 그 자리.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역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소식, 그리고 은행 직원이 노인 고객에게 쪽지를 건네 탈출을 도왔다는 사실. 기사에 지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퍼졌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복지관 게시판에서, 시장 좌판 엽수다 자리에서 창구 직원이 쪽지를 건넸대. 할머니가 비상구로 뛰어나왔대. 시장 골목에서 잡혔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나도 조심해야겠네. 우리 어머니한테 알려야겠다. 이상한 전화 오면 무조건 끊어야 해.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지수의 은행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인 고객이 올 때 직원들이 더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동행인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고객과 단둘이 말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수 덕분이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한 것을 직원들이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점장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 씨, 이번에 경찰청에서 감사해준다고 해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감사패는 사양하고 싶은데요. 지점장이 웃었습니다. 왜요? 지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되면 어색해요. 이건 그냥 창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더 멋있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해 여름, 아들 재만이가 진주에 내려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말순 할머니가 마트에서 돌아오다 보니 빌라 앞에 서울 번호판 차가 있었습니다. 재만아? 아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말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보고 싶어서요. 아들이 장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둘이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4월에 그 일 있고 나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말순 할머니가 콩나물 무침을 더 담아줬습니다. 뭐가? 제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못 온 것. 바쁜 거 어떡해. 그래도요. 말순 할머니가 아들을 봤습니다. 재만아, 엄마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그래도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직원분, 감사 인사드렸어요? 응, 갔다 왔어. 뭐라고 하시던가요? 말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했다고. 아들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분이다. 그렇지.
손이 그렇게 떨렸는데도 그 옆에 그 남자 있는데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무섭긴 했지. 근데 그 쪽지 보고 나서는 무서운 것보다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 계단 뛰어 내려오실 때요. 응, 무릎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도 뛰었어. 아들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상한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먼저 전화해요. 먼저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진짜로요. 알았다니까.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여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밥상 위로, 두 사람 위로, 오래간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그해 추석쯤 지수의 창구 앞에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말순. 지수가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 할머니 글씨체였습니다. 또박또박. 아가 잘 있지? 할머니 말순이야. 추석이 오는데 생각이 나서 편지 써. 요즘도 은행 창구에 잘 앉아 있어? 힘들 때도 있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나 같은 할머니한테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4월에 그 일이 꿈에 가끔 나와. 계단 내려가는 꿈. 그런데 무서운 꿈이 아니야. 내 쪽지가 생각나는 꿈이야. 손이 떨렸을 텐데 그래도 써줘서 고마워. 잘 먹고 건강해. 추석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 말순. 지수는 편지를 다 읽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창구 서랍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손수건 옆에 그 자리에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꽃무늬 손수건, 할머니가 보낸 편지. 지수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다 보니 어느 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쪽지를 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지수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음 번호가 불렸습니다. 52번 고객님.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 안에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말순 할머니가 생애 처음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아들 재만이가 데려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손주 민준이도.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짭조름한 바람. 말순 할머니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좋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좋다. 바다를 봤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정말 파랬습니다. 할머니는 그 바다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가자 가자 하면서 못 갔던 곳. 여보, 나왔어. 당신 없이 왔어. 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말이 있어요. 말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어디? 저기요. 손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소리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4월에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없었을 거라고. 3,200만 원이 사라졌다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도. 지수가 생각났습니다. 쪽지를 쓰던 그 손이. 말순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주 바다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가, 나 제주도 왔어. 바다가 너무 예쁘다. 내 덕분에 올 수 있었어. 고마워. 말순.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제주도 가셨어요? 너무 좋겠다. 유유 사진 보내주세요.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지수드림.
말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손주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한테 문자해요? 좋은 사람한테. 누구요? 할머니 살려준 사람. 손주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살려줬어요? 응. 그런 사람이 있어. 손주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대단하다. 말순 할머니가 손주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지. 대단한 사람이야. 파도가 왔다가 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지수가 그 쪽지를 쓰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20초? 아마 그것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20초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는지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나올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읽으실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썼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특별한 것이 있어야 도움이 되지. 내가 끼어들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생각들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지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6살 입사 1년 반 된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고객을 봤습니다. 그냥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3,200만 원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처음으로 제주도에 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과 엄마가 오래간만에 밥상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려는 어머니가, 이상한 전화에 흔들리는 아버지가, 쪽지 하나가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건네주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잠깐의 확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어르신들께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이상한 전화, 이상한 동행인. 반드시 먼저 확인하라고. 보이스피싱 예방 꼭 기억하세요. 하나,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 어떤 기관도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 아무리 아들, 딸 이름을 대도 먼저 그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넷, 모르는 사람이 은행까지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다섯, 이상한 느낌이 들면 일단 멈추고 112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전화하세요.